한국교회가 한국전쟁 72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 화합과 평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신구약 전체가 담긴 우크라이나어 성경 기증식을 진행했습니다. 생명 존중과 태아 보호라는 주제를 판타지 미스터리 장르로 풀어낸 영화가 제작돼 주목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군성교회가 국군 장병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찬양과 간증 등으로 구성된 예배 영상 80편을 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이주민을 위한 합창대회를 개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올해로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2년이 지났습니다. 한국교회는 전쟁의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화합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개최한 기념예배에선 23개 교단의 총회 임원들을 비롯해 각 교회 성도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교회가 화합과 평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조유연 기자입니다. 2022년 6월 25일은 한반도에서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2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의 침략으로 벌어진 전쟁은 전국 곳곳에 상흔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의 아픈 기억들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와 안보, 통일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한국전쟁 72주년 한국교회 기념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행사가 진행된 신촌 성결교회 예배당은 참석한 23개 교단의 총회 임원들과 각 교회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표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이날 설교를 통해 민주주의라는 진리를 지켜낸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올바른 진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풍요로움에 빠져서 절망에 처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절망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참된 자유를 나누어주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요. 기념사를 전한 한교총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는 잃어버린 통일에 대한 꿈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통일이라는 이 한 가지 주제 아래서 우리는 사회가 통합되어져야 되고 사회가 치유되어져야 되고 한교총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어떤 형태의 전쟁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남북의 평화로운 협력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적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각 교단 임원들의 특별 기도도 이어져 참석한 성도들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기후 위기 등 현재 직면한 사회 문제를 두고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4개월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전쟁의 위협을 이겨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구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신구약이 담긴 성경을 보내는 기증식을 진행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24일 우크라이나어 성경 기증식을 진행했습니다. 성경은 백석총회와 영안 장로교회가 각각 3천만 원씩을 지원해 총 6천만 원의 후원금으로 마련됐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지난 4월과 5월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을 2차례 보낸 바 있지만 신구약 성경이 전달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양병희 이사장은 백석총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관심으로 이번 3차 성경 기증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성경을 기다리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낼 수 있게 됨이 너무 기쁘고 이날 기증식은 우크라이나 성서공회 부총무와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 사무총장이 영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회복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기증식의 설교를 맡은 김진범 부총회장은 우크라이나에 빛을 보냅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이성과 합리적인 가치관의 시대라는 21세기에 야만적인 전쟁을 맞이하게 됐죠. 백석 총회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저들에게 보낸 이 한 권 한 권이 절망에 빠진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내달 3일 2만 8천 부가 우크라이나에 전달됩니다. 백석총회는 이번 성경 기증을 통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전쟁 종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뱃속의 태아 역시 소중한 생명이란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라이프 운동.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말처럼 교계에서 많은 단체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각종 미디어를 통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알리는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판타지 미스터리 장르의 생명 존중 가치를 담은 영화가 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죽은 아버지가 영안실로 옮겨지기 전 갑자기 눈을 뜹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고 사라진 아버지를 뒤쫓아보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시간은 계속해서 거꾸로 흘러갑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노인을 둘러싼 미스터리 영화 기브댐, 사라진 자들의 비밀입니다. 현재 개봉을 앞둔 영화 기브댐은 생명 존중과 태아 보호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판타지 미스터리 장르로 풀어내 관객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배우 윤덕용과 김민상, 강래연 등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이들이 주연으로 참여했습니다. 저예산으로 진행된 이번 촬영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영화가 가진 특별한 메시지에 공감한 배우들은 망설임 없이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노인으로서 이제 죽었다가 깨어나면서 급속도로 이렇게 젊어져가는 뭐 금전적으로 그런 건 생각은 안 오고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냥 동참해야겠다 기쁜 마음으로. 42분의 단편 영화지만 선한 영화는 재미없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영화계 베테랑들이 모였습니다. 영화 마라톤과 광해의 영화 음악을 담당한 김준성 음악감독과 영화 수상한 그녀, 블랙 가스펠의 홍윤정 작가가 각색으로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메가폰을 잡은 건 드라마 카이스트 등 다양한 색깔의 드라마를 연출한 김경용 감독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던 중 얻은 영감으로 이번 영화의 모든 시나리오가 김 감독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영화의 기획과 제작에는 CCF 제작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영화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하겠다는 사명으로 모인 CCF, 500만 원이라는 부족한 예산으로 영화 제작에 나섰지만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교회와 단체들의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라이프키퍼라는 이름의 개인 후원자들까지 후원에 참여한 모두를 초청한 VIP 시사회를 통해 CCF는 영화 제작에 함께해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프로라이프 단체 아름다운 피켓 서윤화 대표는 모두의 후원과 기도로 영화가 제작될 수 있었다며 생명 존중의 메시지가 관객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선한 영화를 제작하려는 CCF라는 제작위원회를 만나게 돼서 함께 생명을 존중한 그런 영화를 같이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어떤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그 한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어떤 그런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시사회 현장에서 영화가 공개되자 관객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화 언플랜드 등 그간 비슷한 주제의 해외 영화들이 있었지만 국내에서도 놀라운 완성도의 프로라이프 영화가 탄생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한국 영화에서 이러한 묵직한 주제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표현했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시청을 하고 생명이 얼마나 이렇게 고귀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생명 존중을 주제로 한 판타지 미스터리 영화 기브댐 사라진 자의 비밀은 오는 7월 4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됩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 군성교회가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파에 나섰습니다. 군성교회는 온오프라인 예배 참여가 어려운 장병들이 볼 수 있도록 80편의 예배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예배는 드려야지의 약자 예드지라는 이름의 영상들은 모두 12분짜리입니다. 유명 예배팀의 찬양과 현직 군종 목사의 기도, 각 교단 목회자와 신학 교수들의 설교, 그리고 셀럽들의 간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은 25일부터 매주 오후 6시 유튜브 채널 예드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이주민 다문화 합창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교총은 2019년 첫 개최 이후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한 이주민 다문화 합창대회를 올해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민 다문화 합창대회는 국내 거주 이주민과 다문화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음악을 통해 건강한 관계 문화를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나이와 상관없이 10명에서 60명 이내로 구성된 합창단이 영상을 통해 예선을 진행하고 예선을 통과한 팀들은 오는 9월 3일 본선 대회를 통해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전국여성선교연합회와 침례군경선교회, 침례교 경인지역연합회가 공동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군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군선교를 위해서는 한국전쟁 참전국 기념사업회 상임부회장 이종구 장로가 나서 군선교 사역에 대해 간증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기에 놓여 있는 군교회와 군선교를 위해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24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해경청은 이날 정 청장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일주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 만인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1년 만에 원훈 교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새 원훈으로 61년 전 초대 원훈인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원훈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1961년 창설됐을 당시 초대 중앙정보부장인 김종필 전 총리가 지은 것으로 이후 37년간 사용됐습니다. 최장기간 사용된 만큼 역대 원훈 중 대중에게 가장 친숙한 문구이기도 합니다. 한편 지난해 6월 창설 60주년을 맞아 교체됐던 현재 원훈인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은 불과 1년 만에 바뀌게 됐습니다. 앞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끊기면 통신사가 10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 이용 약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현재 약관에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 인터넷 분야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18살의 나이로 미국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운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지휘자 정명훈, 원코리아 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국내 관객들을 만납니다. 롯데문화재단은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협연하는 공연을 10월 5일 서울 송파구 롯데 콘서트홀에서 연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임윤찬 출연 소식에 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7월 중으로 예정됐던 티켓 오픈 시기를 앞당겨 이달 30일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F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 일본 등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중국이 이들 국가의 정상회의 참여에 반대한다고 밝히자 미국은 중국이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는 오는 29일부터 양일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국가의 정상도 참석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 아태 지역 국가 간 협력 모색에 고도의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이 23일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축하를 전하며 우리의 미래는 함께라고 말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오늘 우리의 결정이 우리 모두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는 러시아의 침공 앞에서 우크라이나, 몰도바는 물론 외부의 위협 앞에 단합한 EU도 더 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 가입을 위해선 신청, 공식 가입 후보국 지위 획득,
정식 가입 협상 진행, 승인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폐차 처리된 미국의 한 테슬라 전기차에서 계속해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물웅덩이를 만들어 겨우 진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3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충돌 사고로 폐차장에 옮겨진 테슬라 차량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발화가 발생했고 물을 뿌려 아무리 끄려고 해도 배터리 칸에서 다시 불길이 살아났습니다. 소방관들은 결국 배터리에서 방출되는 가스와 열기로 불이 계속 붙을 수 있다고 결론내고 배터리 자체가 물에 잠길 수 있도록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웅덩이에 17,000리터를 채웠고 이는 웬만한 건물 화재 진압에 사용되는 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의 유별난 식도락 문화가 일부 개구리 종을 멸종 위기로 몰고 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국제 비영리 동물 환경 보호 단체 프로 와일드 라이프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유럽 국가는 매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2억 마리가 넘는 개구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다리 요리를 미식가의 식탁 위에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단체는 이처럼 유럽의 식용으로 팔리는 개구리의 숫자가 너무 많아 일부 개구리 종의 경우 지구상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후부터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면서 다음 주에 또다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1도, 강릉 3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9도, 부산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의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남과 북이 갈라져 아직까지 대치하고 있는 건 가장 큰 전쟁의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화합에 앞장서자는 다짐을 해보는데요. 내년 뉴스 클로징에선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